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우리 이제 아침마당 보면 이 음악 막 나갈 때 아나운서들이 막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뭐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저는 이 음악 나갈 때 제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일 큰 개념, 그러니까, 이 세븐헤빗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너무 재밌죠? 진짜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주는 것의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사용 방법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제 한판 이제 챕터 하나가 정리가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참 독특하죠. 스티븐 코비는 이 책의 사용 방법에 대한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왜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계속 지금 거의 2달간 이렇게 함께 해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패러다임을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핵심은 같은데 이 예시가 달라지면서 내가 여기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 문구에서는 이 내용 설명풀이에서는 느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 핵심 결론은 뭐냐면 내 사고의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그러니까 내 뇌가 말랑말랑해서 OX, OX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 말은 동의가 되는데 이 말은 아닌 것 같고가 아니라 쭉 한번 받아들여 보는 훈련을 저는 매일 아침 우리가 함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이 시간이 동기부여가 되신다면 그거는 아주 새로운 개념이어서가 아니라 그죠? 저는 이 책을 푸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여러분의 사고 체계가 계속 뇌가 쉽게 얘기하면 5% 이렇게 움직였던 게 10% 움직이고 15% 움직이고 30% 움직이면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신 거예요. 내가 매일 아침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신 거는 이해되시죠? 근데 천지 나는 뭐 그냥 뭐 이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들어와서 뭐 듣고 있어요. 말하니까 듣고 있어요. 라신다면 아직 이 두뇌가 말랑말랑 심장이 부드러워지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사용 방법은 패러다임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은 가지고 있대.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 변하는데 나도 계속 바뀌고 그건 아니고 원칙은 있대. 그 원칙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칙은 있대. 그 원칙에 근거한 세상이 바뀌는 패러다임을 내가 계속 아주 이 들실날실처럼 우리 톱니바퀴처럼 요렇게 내가 수용하는 사람인가 이거. 근데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해서 출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책의 사용 방법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책의 사용 방법이 있네가 아니라 스티븐 코비의 패러다임을 한번 갔다 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갔다 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스티븐 코비가 이 책을 내면서 이 책의 사용 방법을 써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간절하게 이론책으로 남지 않길 원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쭉 던지고 뭐 해석하디 말디 뭐 당신 삶에 뭐 적용시켜 보디 말디 그 니 알아서 그 독자의 몫이야 라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케어하는 것처럼 음, 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참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책을 읽기 전에 우선 이 책을 통해서 독자가 얻게 될 가치를 크게 증대시켜준 2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아직 눈치채지 못했거나 혹은 본인의 의도와는 좀 빗나간 엉뚱생각 어떻게 보면 그게 우문현답일 수도 있어요. 우문현답도 있겠죠 당연히. 왜 세상이 또 바뀌었으니까. 이 25년 전 책이잖아. 더 훌륭한 우문현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패러다임으로 한번 제안해 본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안이 뭐냐면
이 책을 한 번 읽고 책꽂이에 꽂아두는 그런 종류의 책으로 여기지 마라. 내 패러다임이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패러다임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책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은 무엇이죠? 정보를 받아들인다.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됐어. 모르는 걸 아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책이라는 것 같아. 라는 안경을 끼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의 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뭔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셀프 체크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책을 뭐라나 하나의 인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책을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 그냥 지식적인 걸 모르는 걸 아는 것으로 그다음 내 스스로가 반복해서 읽으면서 깨닫는 것으로 인식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언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근시 그러니까 뭐 내가 10년 뒤에 30년 뒤에라는 개념보다 정말 1년 뒤에 3년 뒤에 보통 형제 자매들의 터울이 그렇잖아요. 뭐 2년 언니, 3년 언니, 5년 언니 이런 식이잖아요. 뭐 큰 언니, 작은 언니 이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 감정적인 것이 그냥 언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언니. 그러니까 내가 한 2년 뒤에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먼저 저렇게 살아내는 것을 내가 보는 느낌. 그러니까 철저하게 피드백의 느낌. 내가 인지하는 영역이 아니라 피드백의 느낌으로 저는 책이 많이 제 패러다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떤지 한번 셀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우리가 보통 인지의 개념으로 책을 바라보면 이제 꽂아놓죠. 내 읽었어 이런 거. 꽂아놓고 다시 끄집어내지 않죠. 제가 한번 책을 이렇게 예를 들어 계속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책을 접했으니까 제가 아메 비즈니스를 하면서 산 책도 너무 많고 그렇죠?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싹 정리를 했거든요. 예. 정리를 제가 한 3년에 한 번씩 싹 없앱니다. 그리고 지금도 책을 막 사고 있어요. 지금 늘어나고 있죠. 또 팍 없앱니다. 중고 서적. 그러니까 이 앞에는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집에 와서 다 들고 가라 했어요. 원하는 거 있으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읽고 내가 소유하는 개념으로 책을 두면 책이 당연히 많겠죠. 근데 저는 피드백의 용도, 그러니까 읽어서 인지했어. 그리고 피드백을 더 강하게 나를 컨트롤하는 것으로 제가 책이라는 개념을 제 패러다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저는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같은 책을 언니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듯이 언니의 삶이 나를 따라다니듯이 내 멘토의 삶이 나를 따라다니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책은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 있다, 책장이 있다 이건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토너먼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5권 정도를 최근에 읽었는데 그중에 베스트는 이거야. 나에게 영향력을 준 내가 따르고 싶은 삶, 언니 같은 삶. 뭐 이거야. 그 책을 남겨둡니다. 이렇게. 맨 책꽂이 1번에. 그리고 제가 또 이 책, 저 책, 저 책, 저 책을 읽죠. 그리고 이 책과 내가 첫 번째 놔둔 책과 토너먼트 합니다.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제 인생에 제 47년 인생에 살아남은 책이 몇 권 있다? 5권 있는 거예요. 5권. 근데 저는 그 5권이 예를 들어 이렇게 꽂혀 있지 않습니다. 아니 꽂혀 있죠. 근데 매일 들여다본다 이 말이에요. 그 5권을. 매일 들여다봐요. 이해되십니까? 매일 들여다봅니다. 그 5권의 책. 그 5권의 책 안에 있는 책 하나가 세븐해빗이에요. 이 7가지 습관이. 논어예요. 논어. 죽음의 수용소예요. 죽음의 수용소. 지금까지. 그쵸? 그 다음에 8단어. 그 다음에 더불어 산 자본주의.
그 다음 심플리 리치.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책이 훌륭하다 않다가 아니고 내 삶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나를 계속 채찍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빗나가죠, 계속. 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으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니까. 나를 계속 이렇게 해주는 나를 자극시키고 나에게 내가 그때 생각했던 그 생각, 내가 목표했던 그 목표를 떠올리게 하는 책이 저에게는 그 책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굉장히 많은 책 중에 나는 이 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라고 하는 책이 저는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읽다 보니까 새로운 책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1이라고 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데 2, 3, 4, 5, 6, 7이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여러분 보이죠? 자,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건 피드백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걸 딱 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결과가. 나는 지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런데 이걸 보면 결과까지 보여.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거든요. 자, 아는 만큼 보이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 아는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다. 소유한다는 건 행동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책을 스티븐 코비가 그러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으로 이 책을 좀 봐달라. 여러분에게 봐줍사. 이렇게 읽는 방법을 써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 책을 그냥 내가 언젠간 이 책을 읽었지. 도서관에 꽂혀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동반자가 되도록 설계했다는 거예요. 동반자. 계속 동반자. 근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10살 때도 인정. 그러면 적어도 이 책을 읽었으면 이 정도 사고는 해야 되지 않아가 아니에요. 동반자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책을 읽고 이 정도 보이고 결과 이 정도가 보이고 그래서 보이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호위반을 안 하죠? 예를 들어 신호위반 뭐 한다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60km 써져 있으면 60km로 속도를 낮추시잖아요. 왜죠? 내가 찍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는 즉각적으로 아는 거죠. 결과가 보이는. 내가 60km라고 하는 교통 표지판이 보이는 순간 딱지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결과를. 그쵸?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속도를 줄이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책은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정도 알려줬으면 이 정도로 행동해야 되지 않아가 아니에요. 동반자 개념은 내가 10살 때는 10살만큼 30살 때면 30살만큼 100살 되면 100살만큼 동반자 같이 가는 거. 이 책이 당신 삶에 동반자가 이게 중요해요. 동반자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스티븐 코비가 내가 동반자야. 내가 동반자야가 아니고 동반자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멋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스티븐 코비의 이 패러다임은 이 책은 몇 년짜리예요? 불멸인 거예요. 불멸.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의 엄청 빅피처가 보이십니까? 이 책은 불멸의 책으로 자기가 설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죠?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함에 있어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지겠죠. 우리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다시 이 책을 원칙으로 돌아가서 1번부터 또 읽으라는 거예요. 다시 학습함으로써 인식 기량이 높아진다. 이거는 좋은 말이 인식 기량. 근데 여기서 별표 100개가 나와요. 욕구를 키워갈 수 있다. 우리가 꼭 누군가의 꿈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나는 5,000원짜리 밥 먹고 평생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니, 스테이크도 얼마나 맛있는 줄 아나? 자연산에도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하기 쉽다, 어렵다? 열나 어렵다. 그런 건 존재한다, 안 한다? 없다.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거, 그 욕구라고 하는 거, 더 잘 살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욕구는, 결과를 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욕구를 가지는 게 어려워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결과로서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욕구를 키워나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왜? 사람은 앉으면 서면 앉고 싶고 서면 눕고 싶고 알겠죠? 그렇게 타협의 인간이기 때문에 있으나 타협해버리기 때문에 그 욕구를 키워나가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크레센도가 없죠. 우리가 크레센도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바로미터가 뭐야? 욕구를 키워나간다는, 꿈을 키워나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80세 할머니가 막 몸매가 저처럼이 아니죠. 막 오야 예를 들어. 이제 갑자기 저처럼 이렇게 할래요. 간이 커졌어요. 80세 할머니가 뭐5 사이즈야. 그분이 그냥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욕구를 키워나가신 거예요. 어떻게? 나는 20살에도 5일 거야. 30살에도 5일 거야. 60살에도 호르몬이 안 나오는 60살에도 5일 거야. 100살에도 5일 거라는 것을 계속 되는 대로 막 이렇게 난 60살 되면 66, 70살 되면 77, 80살 되면 88 이렇게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고 욕구를 계속 그것을 키워나갔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욕구를 키워나갈 수 있다. 이게 제일 핵심이 문장입니다. 둘째 패러다임. 학습자 입장에서 교사 입장으로 전환해라. 제발 이 말이에요. 학습자 입장 있지 말고 뭐 읽을 때 계속 교사 입장을 해라. 즉 자기가 이해한 다음 타인을 이해시키는 접근 방법을 채택하여 학습한 후에 48시간 내에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토의하겠다는 목적을 가져라.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숙고하는 삶을 살아라 는 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늘 다시 쳐다보려고 하는 숙고하려고 하는 나는 분명히 흰색이야. 쭉 뭐 10년이 지나도 흰색이야가 아니고 그때는 흰색이었지만 내가 지금 옹졸한 생각을 하고 있네. 숙고함으로써 내가 노란색이 되려고 했구나. 다시 흰색으로 가자. 이런 숙고하는 삶에 대한 경각심을 일구기 위해서 너 자신을 알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당신이 아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당신이 이것은 알고 이것은 모른다는 것을 당신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당신이 알아야 된다. 이게 너 자신을 알라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내가 몰라요. 내가 실수를 한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서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친다 하죠. 제가 예시를 드렸죠. 엎친 데 덮치는 이유가 뭐예요? 100% 엎친 데 덮칩니다. 왜? 내가 왜 엎쳐졌는지를 몰라서 덮쳐본다는 아시겠죠? 자,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무언가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으로 빨리 그걸 토의를 해서 내 인지라도 정확하게 자리 잡아라는 거예요. 인지라도. 인지하면 어떻게든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혹은 친구들에게 계속 가르쳐줘라. 당신이 인지한 것을. 이게 우리가 그렇게 전 세계 넘버원이 이스라엘의 교육법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 스티븐 코비가 하는 얘기 이거잖아요. 항상 학생 입장이지 말고 선생님 입장으로 네가 아는 것을 토의함으로써
네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네가 알아라는 거. 그게 토론이거든요. 토론, 그러니까 우리가 주입식이 가장 안 좋은 게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내가 인식할 수 없는 거. 근데 토론을 하면 토론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하는 피드백 가운데 내가 저것을 몰랐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순간이 오죠. 그런 찰나가 많거든요. 토론에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어갈수록 계속 토론식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 토론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직급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더블 다이아몬드, 니는 다이아몬드, 네가 3%인데가 아니고 모두 ABO가 되는 모두 ABO인 거죠. 모두 ABO인 상황에서 서로 토의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팀은 무조건 성장하는 거예요.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문화가 이 직급 문화, 그러니까 이 막 다이아몬드를 상위의 개념으로 놓는 문화,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저는 한국 아메이가 혹은 뭐 이동훈 박주희 패밀리가 그냥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토론 문화가 다 똑같은 ABO, 3% ABO, 더블 다이아몬드 ABO잖아요. ABO인 이 플랫한 상태에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예를 들어 이동훈 박주희 패밀리가 지금의 10배, 100배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문화가 끝끝내 만들어질 수 없다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냥 이 수준인 거예요. 이 수준일 거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진짜 여러분과 토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박주희님 왜 화장 똑바로 안 하고 다니는데 이런 말 해도 돼. 그러면서 제가 인지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나쁘게 생각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뭐 천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제가 섬뜩하게 무섭게 인지할 수 있을 때 제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뭐라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째요? 또 봐라 저 지랄하고 있다고 그냥 입을 다무신 거죠. 그죠? 그게 저에게는 독이에요. 우리 패밀리에게도 독이고 제 개인에게도 독입니다. 저에게 가장 쓴소리를 할 수 있을 때 3%가 제일 좋거든요. 뭣도 모르니까. 그 유교 문화가 아직 없어. 그래서 3% 리더님의 말을 제가 제일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 유일하게 말해주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리더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박주희 리더님 애썼으니까 저 정도는 퉁치는 거예요. 계속. 저렇게 하시니까 퉁치는 거죠. 그 굉장히 감사한 마음인데 저에겐 독이라는 거예요. 제 개인에게. 제 개인의 성장 삶에는 독입니다. 저한테 지랄해 주셔야 돼요. 또 23분이다. 큰일 났다. 자, 빨리.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반응이 달라진다. 나의 정신적, 감정적 반응이 달라진다. 자, 이렇게 하면 더 분명하게 기억하고 시각이 넓어진다. 이해도가 더 확실해진다. 여기서 별표 100개, 동기가 강해진다. 별표 100개는 뭐예요? 동기가 강해진다. 무엇이 우리의 동기를 강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욕구를 높이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동기를 강하게 할까요? 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다? 책꽂이로 두지 마라. 액션 계속 읽어라. 반복해서. 네 행동이 바뀔 때까지 읽어. 그럼 네 욕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반복해서 읽으면 욕구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면 진짜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두 번째는 뭐라? 학생이 있지 말고 선생님이 있어라. 선생님이 있으면 뭐가 강해진다? 동기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파트너를 생각해보세요. 적용시켜보세요. 우리 파트너를 계속 선생님으로 세우면 그 사람은 동기가 강해진다, 안 강해진다? 강해진다는 거예요. 맨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알겠지.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족하지만 그 파트너를 계속 세우면 그가 동기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다 계속 적용시킬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당신의 변화를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을 당신이 가지면 뭐가 된다? 당신을 변화 및 성장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 사람들이 당신을
크레센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럼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이 사장님이거든. 이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거든 보다. 이 사람이 교수님이거든. 이 사람이 의사거든. 그것보다 크레센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은 큽니다. 의사는 그때 의사잖아. 그죠? 변호사 그때 변호사잖아. 근데 저 사람 누군가의 이미지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저 사람은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크레센도의 개념을 이미지화, 인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최고예요. 그것 이상 가져올 수 없는 게 없죠. 자, 그래서 변화의 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누구나 오직 내면에서 열 수 있다. 120페이지. 내면에서만 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이 내면은 스스로입니다. 셀프, 스스로. 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문 두 개는 첫 번째는 의존해서 독립으로 가는 문. 두 번째는 독립에서 상호의존으로 가는 문이에요. 자, 이 변화의 문은 누구만이 열 수 있다? 오직 스스로만, 여러분 스스로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은 뭡니까? 삶을 주도하고 끝을 생각하고 소중한 것을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문을 열 수 있고 자신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신감. 자, 두 번째, 이 자신감을 얻으면 이 첫 번째 문을 통과하게 되면 자신감을 얻고 무엇을 얻게 되냐면 자신 내부의 잣대가 생긴다. 스스로의 원칙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 내부의 잣대. 별표 뺄게요. 그죠? 그리고 타인의 감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공감하는 것과 동의는 다른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야, 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너 왜 아메리 같은 걸 해? 라고 했을 때 그가 걱정하는 마음을 내가 공감은 하지만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는 원칙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어. 살인 너무 빡신 예시다. 그죠? 살인을 저질렀어. 근데 그 살인을 하는 그 과정, 뭐 두드려 맞았다거나, 뭐 예를 들어 이거 좀 뭐 협박을 받았다거나, 이건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살인을 한 것은 내가 동의할 수는 없는 거죠. 공감과 동의는 다른 거예요. 이것이 내 원칙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많은 말들은 OX가 아니라 무슨 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나는 근데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무조건 동의하는 사람도 문제죠. 둘 다 문제예요. 덮어놓고 동의해. 문제죠. 덮어놓고 공감 못해. 안 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을 못 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을 삶을 주도하고 끝을 생각하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면서 첫 번째 문을 열면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 내부에 잣대가 생겨서 타인의 얘기에 공감과 동의를 구별할 수 있고 내가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 싸우지 않는 거죠. 싸우지 않는 거죠. 이 내부에 잣대가 없는 사람은 싸우는 거죠. 너 이렇게 싸우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두 번째 문은요. 승승을 생각하고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시너지를 내라죠. 이 두 번째 문을 팍 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미 악화되거나 이미 파괴된 중요한 인간관계를 치유, 재건, 다시 올린다. 다시 쌓아 올린다. 치유되고 재건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을 열게 되면 이 앞에 이때까지 잘못된 것을 예를 들어 이때까지 관계가 좀 부실했던 것은 지금부터 없애고 시작할 거야가 아니고 앞에 것도 다 재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을 열게 되면 되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건할 수 있는 욕구, 마음 이게 중요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문을 내가 열고 나왔어. 열고 나오니까 어떻게 1번에서 자신감을 얻었죠. 얻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예전에 그 친구하고 참 그 부분에 그때 내가 미숙했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다시 찾아가서 손 내밀 수 있는 욕구와 수단, 그럴 수 있는 행동,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 문을 열면. 그래서 뭐 한다? 그 예전에 잘못된
설사 관계일지라도 치유되고 재건할 수 있다. 이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븐 헤빗을 완독하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효력, 효과성이,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기존의 좋은 인간관계도 더 좋은 인간관계로 만들 수 있고, 더 깊고 더 친밀하고 더 창의적이며 더 발전적으로 변화된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7번째 습관이 뭐냐면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거거든요. 자, 이 모든 것이 충분히 내면화되기만 한다면 앞에 6가지 습관이 뭐다? 새롭게 하소서. 세수로 세부대 들어봤죠? 이거의 세수로 세부대 얘기예요. 계속 새롭다는 거예요. 쇄신을 통해서 새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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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고.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당신의 습관 자체가 아님을 확신한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당신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스티븐 코비는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습관 자체가 아님을 자기는 확신한다. 지금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전부가 아니다. 새로운 습관으로 바뀔 수 있다. 왜? 쇄신한다 했잖아. 재건. 우리가 타인과도 재건할 수 있지만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도 치유하고 재건할 수 있어요. 내가 타인만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여러분 치유하시고 재건하실 수 있어요. 어제 하루 부족했던 부분이 오늘 내가 인지가 되면 2개의 문을 열고 나오면 치유할 수 있고 재건할 수 있고, 내가 치유하고 재건이 되면서 타인에게 손 내밀 수 있고 그와의 관계도 치유하고 재건할 수 있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해지고 의식이 높은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은 있어요. 우선 자신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셔야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치유가 빨리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고, 자기 성장 과정은 이 좋은 말이에요. 부서지기 쉬운 혼자만의 신성한 영역이에요. 이제 여러분 신성한 영역이에요. 신성한 영역. 내가 내 스스로 오늘 무너지고 내가 치유하고 재건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시간이 신성하다고. 굉장히 고결하다고. 됐어.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아이고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무너지고 치유해서 재건에 올리는 이 반복된,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이것이 굉장히 신성한 영역이라는 게 별표 100개 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별표 100개. 이 세상에 내가 넘어지고 내가 치유하고 내가 재건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만큼 더 큰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선형 성장을 일으켜내는 거죠. 그래서 늘 사과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때 생각이 좀 부족했고 내 인식이 좀 부족했고, 내가 그게 누구든 그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신과 함께란 영화를 오늘 숙제 내드릴까요? 주말이잖아. 신과 함께란 영화를 제가 몇 번을 본지 몰라요. 신과 함께. 신과 함께의 영화의 핵심은요, 용서거든요. 인생의 용서.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매초, 매분 일어납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요. 좋든 싫든. 다 다르죠.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 의식을 높여서 내가 1번 문을 열고 2번 문을 열고 그 과정을 계속 쇄신함으로써, 내가 쓰러지고 내가 나를 치우고 개선해 나가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내가 타인을 볼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그걸 하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쓰러지고 일어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가 돼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없어. 이 말 있죠? 나는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어. 이거는 여러분 개인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하고 같은 말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개념 우리가 함께 공부했으니까 저식이 내가 뭐라 했 신들을 뭐라 했어요. 그 또 제목 까먹었네.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세요. 용서라는 개념으로. 꼭 한번 숙제 보시고 또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멋지게 멋진 모습으로 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팅이 줄줄이 있죠. 예, 다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미팅이니까 막 칼같이 참석하셔가지고 쇄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랄게요.